Never Give Old Heart는 1905년 12월에 처음 나온 시입니다. 이 시는 모두 곤이 결혼한 뒤의 예이치의 심정을 잘 대변해주는 시입니다. 이 시가 앞에서 살펴본 올드 메모리와는 거의 같은 음조로 시작되고 있지만 다소 그 시련의 아픔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시가 세상 모두에게 알리는 것 같지만 곧 남성의 세계에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첫 문장은 일종의 여자들을 어떻게 노련하게 다뤄야 할 것인지를 젊은 이들에게 고하는 일종의 세련된 조언으로서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곧 그러한 인상은 반대적인 분위기로 나타나서 시의 중간 부분에서 참으로 숙련을 받아야 할 대상은 남자가 아니라 여성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사랑의 의식 속에서 자의식이 강한 연기자이며 감독들인 반면에 남성들은 그들의 사랑 자체에 너무 빠져서 그들의 역할을 충분히 멋지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에서 불평의 분위기는 계속되지만 다소 일반적인 관점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시의 첫 문장에서 사랑에 온 마음을 결코 바치지 말라는 시제목처럼 이렇게 말한 것은 물론 이 시를 읽는 남성들의 세계에 호소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예이츠가 사랑하는 모두 곤을 위하여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다는 의미로 파악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남성에게 충고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다름 아닌 모두 곤 자신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예이츠 자신의 사랑의 감정, 즉 난 당신에게 모두를 바쳤노라 라고 하는 말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아픈 감정과 서운했던 감정을 표출함으로써 예이츠는 새로운 마음의 평온을 찾게 되고 정신적 부활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이츠는 모두 곤의 결혼 소식을 듣고 잠시 동안 귀가 들리지 않고 눈도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심정은 이 시에서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귀머거리, 벙어리, 소경이 된다면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예이츠가 받은 충격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를 모두 곤에게 제시해주는 강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이츠는 그녀가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진 것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작 결혼이란 말이 나왔을 때는 설마 그녀가 결혼까지 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모두 곤이 결혼이란 말을 언급하였을 때에도 예이츠는 그녀와 대화를 통하여 조언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결혼을 달갑지 않게 여기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모두 곤 스스로 결혼에 대한 열망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고 그들은 영적인 결혼까지 약속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이츠는 마지막에 모든 그의 마음을 다 바쳐 사랑했지만 남는 것은 결국 사랑의 잃어버림 뿐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곤은
결혼 생활의 파탄을 겪고 남편과 헤어지고 예이츠에게 다시 돌아오지만 그는 더욱더 사회와 현실을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예이츠의 시에서도 모드곤에 대한 시는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1910년에 나온 시집 The Green Helmet and Other Poems에 실린 21편의 시 중에서 모드곤에 관련되는 시는 고작 7편에 불과합니다. 이 시편들에서 모드곤은 관념의 상이 아니라 특정한 장소의 시간 속에 놓인 현실적인 인물로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실 예이츠는 1910년경에는 매우 공인된 인물로서 자신의 커져가는 명성을 잘 인지하고 있었고 그의 영국과 미국으로의 강연 여행들을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하던 시기였습니다. 불벤의 Collected Works의 발행은 잘 팔리지는 않았지만 그가 희망하던 일종의 특권의식을 그에게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에 대한 감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